저항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거나 달아나거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자리가 제가 서도 될 만큼 이렇게 호락호락한 자리는 아닌데 공부를 좀 열심히 꾸준히 한 그 공을 좀 봐주시지 않았을까 해서 오늘 어른들 앞에서 왜 부산포 해전인가, 부산 대첩이 아니고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뭔가, 우리가 대첩이라고 명명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두 학자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 말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우선 이런 대첩과 관련되는 이런 학술적 논의의 물꼬를 틔워주실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시고요.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셨어요.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거 처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부산문화재단 제2대 3대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요. 특히 2016년도 이후에 부산여해재단 이순신 학교장을 지금까지 쭉 하고 계세요. 남성우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또 한 분 오늘 패널로 모셨는데 이분은 저는 책으로 먼저 배웠어요. 해양도시 부산 이야기라고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자들 속에서는 지역학의 권위자세요. 부산학의 부경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계신 박화진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공부할 자들 다들 되셨죠? 남성 교수님의 기조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의 귀가 아주 즐거웠는데 지금부터는 공부 시간이 되어서 귀가 조금 듣기에 힘드시더라도 하나만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발제 소책자를 보시면은 오늘 저녁 내내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은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부산포 해전의 바른 역사적 변명을 위한 시고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부산 대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전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우선 문제 제기에서부터 임진 전쟁 시기의 대첩 명령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근현대 전환기에 와서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임진 전쟁이 서술되고 있고, 특히 이 부산포 해전에 대한 서술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순신 장군은 직접 남중일기에서 대첩을 명령하셨는가, 하셨다고 하면 그 자료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전 해전에서의 대표적인 전투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선조 수정실록과 충민공 애초, 이건 장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조정에 보고한 그 장계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살펴보고, 그 전투 기록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선조실록의 문제점을 좀 제시하면서 마무리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문제 제기는 임진전쟁 전투에 대한 명명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전투가 벌어진 그 지역명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임진전쟁에서 3대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으로 명명하고 있고,
해전만 두고 올 때는 한산대첩, 명랑, 노량대첩으로 보통 3대첩으로 이렇게 일컫고 있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첩 명령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명령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나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회의 어떤 공론화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작년에 양대학에 있는 주로 이 임진난사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김강식 교수는 임진전쟁 시기 주요 전투의 의미와 성격, 대첩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육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첩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임진전쟁에서 수행되었던 전투 승리 규모나 전과 의미 평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대첩을 규정한다고 하면 다시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발제를 준비하게 된 동인 중에 하나도 이런 역사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임진전쟁 때 이 대첩이란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해보고 기존의 대첩이란 명령에 대할 때 다른 지역의 전투에도 지금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첩 외에 대첩이란 명령이 가능한지 그것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되는 부산포 해전의 경우 부산 대책으로의 명령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기록상으로 명명되어 있는 대첩들을 살펴보고 해전을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정리하고 비교 검토함으로써 부산 해전이 왜 대첩으로 명명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임진전쟁 시기의 대첩 명령 기록을 대충 살펴보면 우선 김강식 교수의 논문에는 기록상 처음 대첩으로 명명된 전투는 당황포 해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 뒷부분입니다. 이제 당황포에서 외적가문은 비로소 대첩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위 대첩이란 말을 선조실록 근 이근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록을 보면 임진난에는 우리나라에 단지 3대첩이 있었에 대해서 진주를 지킨 것, 노량의 싸움, 이순신, 형주의 성전 이렇게 해서 3대첩을 진주와 노량, 행주 이렇게 대첩으로 명명한 기록이 이경희의 연료실 기술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한산 대첩의 에 따라 시행하소서에서 선조실록 근 30에 이 한산 대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보면은 3대첩은 이순신의 노량대첩, 근율의 행주대첩, 그리고 이정왕의 연안대첩으로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유 제10회 근 12권에 보면 이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록만 보더라도 대첩의 명령들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첩을 이 해전과 육지전투로 구분을 해서 해전에서 한산대첩, 그 다음 육지전투의 행주대첩과 연안대첩으로 파악하게 됐습니다. 역시 본론집 근 17에 이 비석에 실려 있는 기록입니다. 그 뒤에 이제 외적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 조선의 3대전을 말하기를 평양, 행주, 금호평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진전쟁의 3대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이 3대첩이 아니고 다양하게 3대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록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훨씬 지나서 근대 전환기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이 대첩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해서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하고 고찰을 해보았는데 사실 우리 역사의 근대 전환기 역사 교과서 역사는 1895년 4월에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시작으로 해서 7월에 소학령 등 각급 학교령이 반포되면서 근대적 학제가 도입이 되었고 최초의 근대적 국사 교과서인 조선 역사 이는 국화문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역대사락 한문으로 된 이 교과서가 나오는데 이 조선 역사와 조선 역대사락 두 책 외에도 조선 약사라는 책도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약사는 조선 역사와 조선 역대사락을 합쳐서 초등용으로 쉽게 서술한 교과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899년에 동국 역대사락과 대한 역대사락, 보통 교과 동국사락이 학교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자기 첫 역사 교과서인 조선 역사 교과서 속에는 임진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제3책 본조기 선조 대왕 기원 후부터 그러니까 1591년부터 1598년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3대첩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20세기 초 현채라는 이 학자가 중등교과 동국사락이라는 일종의 그 역사서를 기술했는데, 여기에는 3대첩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3대첩 기록은 이치대첩, 행주대첩, 그리고 이수신대첩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당히 그 유의했던 기록에는 대첩에 대한 명명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대 전환기에서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기록 중에 하나는 신채호 선생이 남긴 수군 제일민 이수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신보에,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연재가 된 한글판과 북한문 혼용판이 있었는데, 이 한글판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소설란에 연재가 된 부분이지만 소설로 보기에는 그 형식 구성이 아주 논술적인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중한 것은 여기 이 기록에 보면은 제7장 이수신이 치른 첫 번째 싸움 옥포해전, 그 다음에 8장에 이수신의 두 번째 싸움 강포해전, 그 다음에 9장에는 이수신의 세 번째 싸움 견내랑해전, 한산해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견내랑, 이게 그 당시의 기록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장에 보면 이수신의 네 번째 싸움 부산해전으로 나오고, 14장에 보면 가장 큰 전쟁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이 명랑의 대성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이 노랑 큰 싸움이라 이렇게 해서 해전에 대한 기록이 이 신채호 선생의 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네 번째 남중일기에 나타난 이수신 대첩에 대한 명명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해전을 치른 본인이 치른 해전을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가, 이 기록을 이수신 자신이 남긴 기록이 대첩이라는 명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려고 상당히 남중일기를 많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행히 이수신이 치른 해전 중 자신이 직접 대첩이라 명명한 기록이 남중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랑 해전을 앞두고 꿈에 나타난 전쟁의 기록을 대첩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남중일기 대첩이라는 명명은 정묘년 1597년 9월 13일자와 9월 15일자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자 일기 내용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말 같지만 북풍이 크게 불어서 배가 고정할 수 없었다. 꿈이 예사롭지 않으니 임진년 대첩할 때와 대략 같았다.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었다. 임진 대첩에서 대첩이란 명명을 분명하게 이수신 자신이 남중일기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9월 13일자 일기입니다. 9월 15일자 일기입니다. 9월 15일자 일기를 보면 맑음, 조서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백파진 뒤에 명령이 있는데 수가 적은 수군이 명령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와 약속하기를 경국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나아가 길목을 지키면 천명이라도 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김이 있다면 적시 군노를 적응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제사범중이 약속했다. 이날 밤 꿈에 신인이 가르쳐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 본인의 일기에는 여차적 대첩, 이렇게 대첩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 두 번에 대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 번은 명랑 대첩을 앞두고 명랑 대첩을 대첩이라고 이렇게 명명했고, 그 앞에서 대첩은 임진년 대첩 이렇게 대첩을 기록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임진년 대첩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논의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꿈에 나타난 신인이 전쟁을 두고 한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후에 전개된 명랑에서는 이순의 기록처럼 제첩의 전선으로 130여 척의 적선을 물려쳤다는 점에서 대첩에 해당되는 전투,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것은 이순신 자신이 대첩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일자 꿈의 일기에서는 임진년 때 전투를 두고 명명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진년 때의 전투가 명랑 대첩 때와 같았다는 거죠. 임진년 때의 큰 전투로는 첫 전투인 옥포를 시작으로 당한 광산 그리고 구산포 해전 이 네 가지 해전을 두고 대첩이라고 명명을 했는지 이 중 어느 하나의 전투를 두고 대첩으로 명명했는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함께 해전을 직접 치른 이순신 장군이 전투 후에 올린 장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확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계의 내용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직접 해전을 치른 장수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치른 전투이기에 본인의 기록이 가장 현장감 있고 현실적이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록의 기록보다는 장계의 기록 내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실록에 대한 기록을 참고하되 이를 2차적인 자료로 고려해야 할 이유는 이 선조실록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전에서의 대표적인 전투 기록을 선조수정실록과 이 장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옥포 해전에는 예선 30척을 만나 진격하여 대파시키니 진격 대파지라고 선조수정실록 26권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신 장군이 직접 써 올린 그 장계 내용 충민공 개초에는 합해서 예선 26척을 모두 총통으로 쏘아 맞춰 불사르니 넓은 바다에는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덮었으며 산으로 올라간 적도들은 숲속으로 숨어 엎드려 사기가 꺾이지 않는 놈이 없었습니다. 이 장계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이 대첩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학포 해전을 보면 크게 격파하였다. 크게 싸웠다. 적이 대피하여 육지로 올라 도망하였다. 이로부터 수군의 명성이 크게 떨쳤다 해서 선조수정실록에는 구체적으로 이 대패 그리고 이 격대파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민공 개초인 이 장계 내용에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대패라는 대파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여러 장수들에게도 한 번 승리했다여 교만하지 말고 군사들을 모든 것 전선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급보를 던는 적시로 출전하되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라고 음악에 지시하고 진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승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산 대첩입니다. 이순신이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순이 여명을 보성 경내랑에서 크게 격파했다. 그래서 이 대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민공 개초에는 장수들과 군리들이 제목을 돌아보지 않고 떨치고 일어나 지종일관 죽을 힘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여러 번 승리를 한 것이다. 같이 승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조는 멀리 떨어져 있고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군사들의 공은 또한 단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마련할 것 같으면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공도를 참작하여 1, 2, 3 등으로 별도의 보고서에 일일이 열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부산포 해전입니다. 이게 이제 선조수정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